안녕하세요. 만핑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대 중에 여대 이화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짜고 몇 점대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를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화여자대학교 이대에서는 정말 여대에서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죠. 그래서 이 화여대를 노리는 여학생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2022학년도 그 모집 인원 보니까 수시 모집이 67.2%고요. 정시 모집이 32.8%예요. 지금 모든 대학교들이 2022학년도부터 정시가 40% 가까이 되거든요. 또 40%를 넘어간 대학교들이 막 있는데 이화여대는 32.8%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그때 성신여대 역시 정시 모집이 30점대 그 초반밖에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대가 정시 모집은 그다지 좀 늘지 않는 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학대학의 학제 개편으로 저 6년제에 따라서 지금 약학대학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또한 정원 내 고른 기회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엄청 확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년 대비에 비해서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고른 기회 전형에 50명 선발했거든요. 근데 21학년도는 55명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는 무려 15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3배수나 증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좋은지 아세요? 농특 학생 지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제가 지금 모든 대학교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고른교회 전형하고 농특이 확대를 많이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확대 선발했는데 와 정말 이화여대 150명 지금 3배수 증가했다라는 거 정말 여학생들 중에 농특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정말 이거 꼭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 선발 인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명으로 좀 확대가 되었고요. 고교벌 추천 인원도 확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그러니까 작년까 올해까지는 이화여대 같은 학교별로 5명만 추천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2022학년도도 무려 1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라면 만약 제가 그 딸이 있다면 정말 또 더구나 농특이 된다라면 정말 내신을 최대한 갖춘다 하더라도 좀 약간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이화여대를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 이제 수능에서도 왜냐하면 문이과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 모집의 반영률은 약간 틀려집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수학 같은 확률 같은 계열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자연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조건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수능 모집 반영 비율이 변형이 있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25%, 탐구 25%, 영어 20%고요. 그 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25%, 수학이 30%, 과학 25%, 그 다음에 영어 20%입니다. 이 반영 비율은 여러분 한번 당연하겠죠. 인문계열이니까 사회 쪽에 많이 비중을 두겠죠. 사회과학 쪽,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학적인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아까 10명, 400명 모집한다고 그랬었죠. 학생부 교과니까 교과 80% 면접 20%예요. 근데 한 가지 희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물론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죠? 교과 60%, 서류평가 40%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도 관리를 해야지만 동국대학교는 그 교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0%를 하고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근데 이화여대는 학생부 교과 80%, 면접 20%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수능 최저를 정말 수능에 자신 없는 학생, 하지만 내신 관리 잘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이것은 노려야 되죠. 더구나가 농특 학생이라면 당연히 정말 매력적인 전형 요소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은 교과 성적 반영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그 다음에 뭐 이제 과학, 석차 등급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올해까지요. 이제 내년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시켰죠. 그다음 모집 인원도 확대시키게 된다면은 쿼터란에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합격권 성적은 그때 당시 성적 분포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성적 분포도를 보면 인문계가 1.3에서 1.7등급 분포였었고요. 자연계는 1.3에서 1.8등급 분포 학생되었습니다. 물론 면접이 20%라고 하지만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문항이 그다지 까다롭지가 않았었습니다. 학종만큼 까다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1등급대가 지원자가 많았고, 더구나 무엇이 없죠?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1등급대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가 높이 설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2점대 합격자도 있고 2차도 중반 합격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1등급 합격, 1등, 내신이 1등급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 모두 충족시킨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면접은 이제 인성, 그 다음에 뭐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런 점들 하고 있고, 면접 반영 비율이 20%지만 좀 극한 점수차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실질적으로 당락에 결정을 줄 정도로 영향의 능력이 뭐 크다지 않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인재 전형, 네, 학교생활 기록부 확정이죠. 그다음 고른기회 전형도 지금 뭐 학종으로 모집하고 있고, 사회기여자 전형, 이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물론 여기서는 학업 역량, 전공 잠재 역량, 뭐 자기주도성 발전하는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가 일반적으로 없죠. 있는 대학교도 물론 있는데, 자, 이화여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신이 1점대가 아니다. 1점대라면 당연히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겠죠. 교과 전형 가겠죠. 1점대가 아니고 2점대나 3점대다. 그런데 자기는 좀 수능 최저 자신이 있다라는 학생들은 이화여대를 노릴 수가 있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 자연계열은 3합 6이고요. 이제 의학과 같은 경우는 뭐 4합 5, 약학 전공은 4합 5,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그 다음에 사회계열 전형이 있다고 그랬었죠. 3합 7입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죠. 다시 정말 제가 신에 나서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이화여대에서 2022학년도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었죠? 고른기회 전형 대폭 올해보다 3배속 확대. 더구나 농특도 지원할 수가 있고, 더구나 무엇도 좀 낮죠? 수능 최저도 낮아요. 이 점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화여대는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분석할까?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과 성적에서 확인되는 학생의 특성이 비교과 활동에서도 드러나는지 연계적으로 평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특과 그다음에 창체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받쳐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의 우수성도 평가하죠. 학교 활동의 우수성도 평가하죠. 인성 및 발전 가능성도 평가하고 전공 적합성도 평가하는데, 전공 적합성은 이화여대가 한 가지 약간 독특합니다.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지만, 이화여대는 아닙니다. 학과가 아니고요. 계열별로 학부로 폭넓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점을 꼭 기원하셔서, 학과와 관련된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부, 계열과 관련된 활동을 폭넓게 다양한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도 학업 역량이 크지만 활동 역량, 그러니까 아까 학교 활동 우수성 있잖아. 학교 활동 우수하면
학업 역량을 커버하고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점대, 2점대 중후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도 중요하죠. 합격자 내신 그 커터라인 보면은 분포가 굉장히 넓어요. 1등급 때도 있고요. 4등급까지도 있어요. 4등급 합격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4등급 합격자는 특목고 학생입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 몇 등급까지 있었냐면 3등급 때의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 학생 4등급이라면 좀 힘들겠죠. 특목고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 3등급 때, 2등급 때라면 이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비교과 활동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면 좀 당연히 학생부 종합 충분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고른교의 전형이라면 너무 땡큐한 정말 그런 전형이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능 체제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일반고에서 3점대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 충족률이 매우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1, 2,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합격 기준 충족률이 인문계열은 80%고요. 자연계열은 70%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이 수능을 충족시키냐 안 시키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합격 충원율이 인문계열은 90%고 자연계열은 65에서 70%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신에 3점대가 됐다. 그래도 비교과 활동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게 뭐죠? 수능 체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영어를 포함하잖아요. 영어를 포함해서 뭐 3합 6, 또한 고른교의 경우는 영어를 포함해서 3합 7이에요. 근데 3합 7입니다. 영어는 절대 평가요. 반면에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를 빼버리고 뭐 국어, 수학, 탐구에서 몇 등급을 하는 대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화여대는 영어 포함해서 나온 그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최대한 끌어내면서 나머지 과목 상대평가를 그래도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신다면 이화여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